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53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53번서부터 해서 60번까지 오늘은 끝내고 어, 그 다음 시간서부터는 16년 3회차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10분에서 20분, 20분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하실 수 있는데, 좀 빨리, 저도 이제 계획한 게 있어가지고 빨리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빠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뭐 최소 두 문제를 하거나 진짜 뭐 회식이나 있으면 제가 그 영상을 못 찍고 자료를 못 만들어 가지고 못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른 영상으로 제가 좀 대체를 해 드릴 거고요. 어, 저도 이렇게 와서 자료를 찾고 이게 전기 설비 관련된 이런 규정들 있잖아요. 규격. 이런 것들은 이게 바뀐 것들을 제가 남의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다 찾아요. 대한전기협회 가서 그 전산으로 보는 자료들도 보고 그 책자도 보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적는 거라 가지고 사실 두 문제긴 하지만 시간이 의외로 걸려요. 전기 기기나 전기 이론 같은 경우는 변경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그 전기 이 KC 같은 경우는 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 이게 교재들이 틀린 답들도 많이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개정된 거와 개정되지 않은 거. 왜냐면 이게 KC가 만들어지면서 한국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거에서 KC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왔긴 했어요. 그래도 일부 이제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바뀐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좀 길었는데요. 좀 시작을 할게요.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53번서부터 문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니까는 길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실무까지도 제가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저는 이게 가능한 사진 설명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요. 41번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 관전사고 감소. 42번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편리한 공구는 와이어 스트리퍼. 와이어 스트립이 뭐 벗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와이어를 벗기는 거기 때문에 와이어에 있는 전선을 벗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43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여 애자 사용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전선과 조용제입니다. 줄 쫙 긋고 400V 이하 줄 쫙. 이 경우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5예요. 44번 전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6mm 자승 이하의 가는 단선인 경우에 적용한다. 이 문제는 나오면 은근히 사람들 많이 틀려요.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나오면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년치만 보고 10년치만 보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이게 5년치만 본 사람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게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는 문제, 완전히 폐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가능한 한 뭐 완벽하게 붙고 싶다고 10개년치만 봐도 충분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남으면 모의고사식으로 이제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와 되게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이 옛날 한 10년 뒤에 걸 보면은 이게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주 옛날에 막 한 15년 전에 봤던 분이 또 최근 거 보면 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많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이 되고 반복해서 문제를 많이 봐 주시는 게
자격증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45번 케이블에 고정되는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지며 절연전선 케이블 및 코드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배선 설비 명칭은 답은 3번 케이블 트렁킹입니다. 본체부와 커버, 절연전선 케이블 코드를 완전 수용, 그러면 케이블 트럭킹. 46번 금속전선관 공사에서 금속관에 나사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관을 파이프 커터로 자르고 그 다음에 오스터를 이용해서 나사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자른 부분이나 나사가 낸 부분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리머를 이용해서 다듬고, 그리고 거기에 부싱을 채우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다 나와요. 부싱, 오스터, 파이프 커터, 리머. 그죠? 그래서 잘 외워 두셔야 돼요. 46번은 2번 오스터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공구 갖다가 수공구,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공구,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별도로 자료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47번 성냥을 제조하는 공장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몰드 나오면 틀립니다. 몰드. 3번 금속몰드 공사. 이거는 정말 요 네 가지를 가지고서 어마무시하게 문제가 돌리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속몰드 공사. 이 보기 다 맞게 줘놓고서 요 금속관이랑 금속몰드랑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문제인데, 몰드자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합금캐 딱 했는데 뭐야 금이 두 개네 어떡하지? 뒤에 몰드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8번 콘크리트 조형제에 볼트를 시설할 때 필요한 공구는, 여기서 조형제라는 거는 그냥 벽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벽면. 우리가 뭐 어떤 뭐 서포트나 뭐 앵글을 뭐 설치를 할 적에 그 설치되는 그 면을 우리가 조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조형제에 볼트를 시설할 때 필요한 공구는 드라이브 이트죠. 이 문제 똑같이 나왔었어요. 지문은 좀 다르지만은 어차피 콘크리트, 제가 그때도 밑줄 콘크리트 구멍 낸다 이렇게 하고 한 건데, 볼트 이제 우리가 뭐 텍스보드에 스터드 볼트를 박을 적에도 드라이브 이트 갖다 이제 박아서 쓰는데, 결론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이트 툴, 드라이브 이트 뭐 같은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49번 요거는 답은 이게 등기구 개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UNEAD에서 N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구 수를 구해놓고 뭐 조명률이나 광속이나 거꾸로 막 다 이 공식을 가지고서 다 막 틀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기능사는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공식만 외우면은 문제 대입하면 나오는 답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49번은 1번 15개입니다. 50번 교류 배전반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를 직접 주회로에 연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계기형 변류기 CT예요.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대전류를 소전류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하는 거는 계기용 변류기. 그 다음에 많은 전류, 대전류를 주회로에 연결할 수 없을 적에 사용하는 거는 계기형 변류기. 그러니까 저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전류를 조전류, 그러면은 우리가 계기형 변류기. 그래서 1차 측이 이제 전압과 용량에 따라서 10,000대, 20,000대, 5,000대 이렇게 막 나오는데, 변류비가
X 대 뭐 5A, X 대 2.5, X 대 1.5 이렇게만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5A를 쓰고 있고 디지털 계정키나 이럴 적에는 좀 낮은 전류를 이제 5A보다 더 낮은 전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상전압에 우리가 삼상이면은 이제 삼상으로 우리가 계측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 상전압에 루트 3을 한 게 이제 변류비가 돼요. 거기 대 뭐 110V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1번 플로우도트 공사에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전선은 5개용 비릴 전원 전선을 사용한다. 지난 시간에 여기 접지공사로 돼 있었는데 제가 바꿔놨어요. 왜냐면 이제 특산종이었었는데 뭐 특산종이 아니라 이제 그냥 접지를 한다로 우리가 KC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답을 갖다 놨어요. OW 전선은 사용하면 안 되죠. 52번 진동이 심한 전기 기계 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거. 기계기구 진동이 심한 전기 기계 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경우는 스프링 와셔. 그러니까 어떤 기기를 고정하거나 우리가 전선에 우리가 이게 터미널 러그나 이런 것들 그 링 타입이든 C 타입이든 했을 적에 우리가 여기 와셔 아니면 전선을 꼽을 적에 와셔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러그를 사용해서도 와셔를 꽂고 볼트 갖다가 고정을 시킬 적에 와셔를 반드시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헐거워져 갖고 나중에 풀립니다. 그 기기에도 전선의 터미널 작업 그 터미널 블록 단자대 작업할 적에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 스프링 와셔. 이 문제는 단골 문제입니다. 제가 92년도인가 94년도에 기능사 자격증 필기 공부할 적에도 이 문제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문제. 이런 문제는 당장에 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문제고 2,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나오면 맞히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 53번 이제 새로 나온 문제예요. 제가 이 영상을 이거 설명하다 좀 막혀갖고 제가 사진을 좀 추가하고 다시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5분인가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찍는 거래 가지고 53번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KC에 의하여 가공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가공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나전선을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아니면 또 ACSR 전선을 사용하기도 하고 배전솔로 같은 경우는 전주나 이런 데는 ACS 나전선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철탑 같은 경우는 ACSR 가공전선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은 조가형 전선의 행거로 시설해야 된다. 맞죠? 이 경우 사용 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행거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하로 하는가? 0.5m이기 때문에 50c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조가형 전선이 뭐냐 봤을 적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주와 전주 사이에 우리가 그냥 그 케이블을 이제 그 전주와 전주 사이에 연결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늘어져요. 그 케이블이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 조가형 전선을 사용을 해서 여기 안에 시설하게 되면은 이 조가형 전선을 당기게 되면은 케이블이 무게가 있더라도 처지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가형 전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공 케이블이 시설하는 경우 KC 332.2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공사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주로 전기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뿐만이 아니라 소방이나 철도, 기능사는 이 분야에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철도에 기능사가 있긴 하지만 전기 관련돼서 뭐 신호나 뭐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들이 다 가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그 다양한 전기 기능사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은 좀 공사성 내용들은 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암기하세요. 일단은 내용이 뭔지 몰라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고 쓰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제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듣고 지금다가 이렇게 조가용 전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왜 설치를 하는지. 그래서 조가용 전선의 행거로 시설한다.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한다. 그 다음에 2번 행거 간격은 고압 이상의 경우 사용 시 0.5m 이하로 시설한다. 50cm. 요게 C자용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행거거든요. 이거를 0.5m 이하로 시설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저가형 전선의 그 인장 강도는 5.93 kN,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 mb/sq 이상의 아연도 강선이에요. 아연도 강선. 여기 굵은 전선 가는 게 아연도 강선인 거예요. 여기 옆에 가는 전선들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문제로 나옵니다. 아연도 강선 22 5.93 이 숫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인장 강도라는 거 우리가 당겼을 적에 끊어지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쪽에 전선을 잡고 기계를 잡고 이렇게 전선이 당겨질 때 딱 그 끊어지는 힘, 그때가 이제 인장 강도인데 마진율은 이제 세이프티 팩트를 줘가지고 마진율은 분명히 있겠죠. 끊어질 때까지는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4번 저가용 선 및 케이블이 피복에 사용되는 금속체는 접지를 해야죠. 당연히. 금속 테이프, 철 바인드법은 간격은 0.2. 이제 쇠로 철 바인드로 하는 경우는 이제 금속 테이프, 철 바인드법은 0.2로 이제 줄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철 바인드로 했다 그러면 얘는 그 0.2, 20cm가 되는 거예요. 센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냥 행거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냥 저기 0.5가 되는 거고요. 50cm. 근데 금속재 테이프로 한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은 0.2로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숫자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 전기 설비는 상과목은 되게 헷갈려요. 많이 봐봐야 돼요. 많이 봐봐야 돼요. 진짜. 막 이게 조금씩 꼬아서 사실 이거 되게 꼬아서 이게 나오는 데만 나와서 문제가 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여기 전기 설비는 어려워요. 어려워. 하면 할수록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틈틈이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세 개 과목 중에서 전기 설비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가 재미가 없거든요. 외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나 전기 설비가도 전기 이론가도 재미없어요. 하지만 공식 몇 개 알면은 막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완벽하게 외우면은 그 점수 맞기도 가장 좋은 데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상과목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4번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하여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맞고요. 2번 덕트는 조영제에 견고하게 붙일 거 맞고요. 덕트는 개구부는 위로 향하여 아니죠. 요거는 답이 3번이네요. 4번 덕트는 조영제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한다. 요건 답은 4번이요. 위로가 아니라 밑으로 돼 있어야 되죠. 여기 보면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죠. 여기 보면은 이게 라이팅 덕트 공사 같은 경우 레일을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움직여지기 때문에 얘를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라이트 공사를 사각형으로 해놓고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위치를 이제 그 스포트 라이팅을 어디를 할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 스포트 라이트를 지금 달아 놓은 거거든요. 그 상품을 비칠 적에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달아 놓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안 보고서 공부하면 사진을 안 보고서 공부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끝부분 막는다. 덕트. 이 덕트의 끝이 이게 끝은 막아야 되죠. 열어주면 얘가 열다가 빠지면 어떡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덕트는 조영제 이 벽면에
그 견고하게 붙여야죠. 헐렁헐렁하게 붙이면 뭐 이거 줄 잡아당기다가 빠져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그 답은 요렇게 요게 3번이 답인 거죠. 그리고 여기 라이팅 덕토공사 방법, 덕토공사 방법이랑 뭐 관공사 방법, 아이가 뭐 이 배선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때 영상 봐주시고 지금 나올 때마다 일단 공부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관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입니다. 2m 이하인 것도 뭐 있었어요? 금속관 공사. 그죠? 합성수지 1.5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입으로 내뱉은지 이게 안 되면은 따로 이렇게 쪽지 만들어 갖고 요약집 만들어 갖고 외우고 다니시든지 하고 계속 이게 상기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입으로 뱉든지. 전선은 절연전선 5개, OW 전선, 5개형 비리 절연전선을 제외 사용한다. 덕트의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환기형 타입은 제외되고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되죠.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덕트 안에 접촉점이 없도록 할 것. 단, 전선에 붕괴하는 경우는 N은 전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한다. 그죠?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55번 요거 나왔던 문제죠. 요거는 그냥 53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이거는 요거로 바꿀게요. 요거는 똑같거든요. 이게 전기설비가 아니고 제가 저번에 바꿔놨는데 아마 저거 된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은데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죠. KC에 의한 고압 가공전선로 철탑의 경과는 몇 미터인가? 요거는 동일 문제입니다. 완전히 동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600이죠. 600. 55번에 600. 고압 이게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철탑 600이죠. 여기는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다 600입니다. 여기 별도 내용들이 또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한번 이거 동일 문제 나오면 지난번에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냥 일단 넘어가시죠. 왜냐면은 암기할 게 지금 점점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제 5개년치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 일단 뒤로 넘겨 놓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동일 문제로 나왔는데 여기 이 10m가 9m로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A정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9m 이거 설계하 중에 6.8 킬로뉴턴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요거는 제가 6.8 kn 짜리만 일단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9.8 초가 되고 6.8 초가 9.8 이하, 9.8 초가 14.72 이하도 있는데 요거는 나오면 그때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9 곱하기 6분의 1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15m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여기다 계산해서 9 나누기 6을 해서 9 곱하기 6분의 1을 해도 되는데 그냥 1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9 나누기 6을 해서 1.5m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문제랑 동일한데 12, 9로만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7번 전선의 접속법에서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전선의 굵기는 구리 맞고요. 전선의 굵기는 구리의 경우 50mm 스퀘어 50 스퀘어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각 전선 굵기는 알루미늄 경우 70mm 스퀘어 이상이어야 하고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되죠. 이게 답이 3번이네요.
그다음에 동극의 각 전선의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하게 접속. 당연하죠. 예. 요거는 사실 좀 정기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해를 좀 하는데, 요거는 답은 일단 3번이에요. 3번이고, 요거는 그 여러분들께서 조금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나 그 그러니까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나 같아요, 내용이. 이건 변경된 내용이 없는 건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굵기 동은 50mm 스퀘어하고 알루미늄은 70mm 스퀘어다. 57. 그 다음에 같은 길이 굵은 도체일 거, 같은 길이 굵은 도체일 거, 굵기 도체일 거, 그쵸? 병렬로 사실 다른 도체면은 언밸런싱이 나기 때문에 안 되죠. 저항값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순환 전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전선 각각에는 퓨즈 삽입을 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선을 우리가 접속을 할 적에 그 동일 굵기로 하고 거기에 휴지를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휴지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나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병렬 접속하는 굵기와 원래 메인에 접속하는 이제 굵기가 그 허용 전류치를 같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가 휴지가 들어가서 끊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금속관 안에 전자자 불편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같은 극 전선을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하게 접속하죠. 그쵸? 다르게 접속하면 안 되죠. 요거는 사진을 가지고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요렇게 외워 놓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58번. 전격 전류가 63A 이하인 산업용 배전용 차단기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으로 올바른 것을. 요건 좀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산업용이랑 주택용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63A 초과와 63A 이하로 나눠요. 63A 초과나 이하 모두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는 같아요. 그래서 1.13배와 부동작 전류는 1.13배, 동작 전류는 1.45배예요. 그 4~5배이나 동작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63A 이하는 60분, 63A를 초과하는 경우는 120분이에요. 여기 이하죠. 그러면 몇 분이에요? 답은 3번 60분이죠. 요거 외워 놓으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는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 각각 1.05와 1.03이에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주택, 요거는 산업용. 일단은 시간은 주택이나 저기 산업용이랑 같아요. 그래서 그 60초가 120 이하, 60A 이하는 60분이고 60분이고 63A 초과는 120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9번.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 전선을 동일관 내에 넣는 경우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물. 이게 다른 굵기, 서로 다른 굵기입니다. 그 다음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는 관내 단면적이 몇 퍼센트 이하로 하냐. 이거 32%죠. 32%. 여기 보면은 이렇게 48 아닌 32인데 이게 더 복잡해요. 일단. 근데 이렇게만 일단 외워 놓으세요. 이게 관의 굵기 선정은 1번 같은 전연전선을 동일관에 넣는 경우는 48%까지. 이게 전선관에 여러 전선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전선관의 단면적을 전연전선 늘적에 48%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에 전선을 꽉 넣게 되면 그러니까 허용전류, 우리가 생각하는 허용전류가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작게 돼요. 그러면 열이 발생되잖아요, 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고, 또 증설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또 쓸 수도 있긴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열이에요, 열. 그래서 허용전류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게 전선끼리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뭐 이게 뭐 사실 뭐 금속관 공사하는 게 그렇게 전압이 큰 그레이드는 아닌데 전류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용 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굵기 절연 전선이 동일간에 넣는 게 32%더 줄어들잖아요. 굵은 전선과 가는 전선 막 이렇게 짬뽕해 놓으면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해를 하고 계세요. 나중에 다른 과정에서 설명해 주면 제가 표를 가지고 막 설명해 드리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표도 사실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게 설계를 하시다 보면은 디자인 크리테리아에 이런 이제 규정들이 IEC 규정들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필름 페타를 얼마로 가지고 가냐. 이거는 이제 설계자들이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이건 감리나 시공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설계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꼭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32%. 이제 마지막 문제죠. 접지공사를 시설하는 주된 목적은 이거는 뭘까요? 기기 효율을 좋게 한다. 기기 절연을 좋게 한다. 주된 목적이에요. 기기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한다. 기기 누전에 의한 역류를 좋게 한다. 얘는 무조건 아니네요. 사실 이게 뭐 효율 얘도 뭐 아니죠. 절연을 좋게 한다. 이 두 개는 좀 사실 헷갈릴 것 같은데 저는 그 60번을 만약에 문제를 선택하라면 그래도 얘를 고를 것 같긴 합니다. 60번에 이제 답은 3번이긴 한데요. 좀 애매모호하고 좀 헷갈리는 문제예요. 이거 보기들이. 객관식이라도. 그래서 감전 방지, 기기 보호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이제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보호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프로텍션을 잘하거나 아니면 접지 계통을 좀 비접지냐 접지를 하냐에 따라서 절연 상태를 또 좋거나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고저항이냐 저저항이냐에 따라서 또 절연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서 접지공사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요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가지고 온 건데 알아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말장난 해놓은 거라고 좀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만 하고 가세요. 암기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로 바꿀게요. 이게 접지는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지는 정말 현장에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머리가 쥐가 나도록 그냥 지겹도록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접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현장에서는 접지 관련된 내용들이 감리나 설계나 시공이나 발주처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발주처도 전기 전공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 지적도 제일 많이 나오고. 접지는 처음에 설계 잘못해 놓으면은 나중에 규격상에 접지 빵꾸 나면은 철골 접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철골에 이렇게 뭐 간격이 있어요. 몇 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시공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 빼놓잖아요. 설계는 제대로 해놨는데 그러면 콘크리트 다 덮어놓은 상태에서 타설해놓고 막 돼가지고 철거 올라온 상태에서 그거 어디서 땡겨와요. 그 옆에 거 접지 케이블 막 땡겨와가지고 막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발주처가 어그리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좋게 해결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접지는 여러분들께서 마스터가 되셔야 돼요. 마스터. 그래서 접지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좀 이제 용어들이 이제 좀 이게 오버랩이 되고 막 혼용해서 막 쓰이긴 하는데 일단 뭐 요렇게 가로는 뭐 여러분들께서 가로까지도 같이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렇게 좀 섞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인체의 감전 방지 및 화재 예방, 그래서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 그 다음에 전기 기기 및 기기 보호, 기기 손상 방지, 뇌에 의한 기기 보호, 기기 및 배전선에 의한 이상 전압으로부터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를 하고, 세 번째 보호 계정의 확실한 보호 동작 또는 지락사고 시 보호 계정의 확실한 동작, 그 전자통신기기의 안정된 동작, 외부 유도에 의한 장애 방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변압기 고저압 혼촉 시 대지전이 상승이죠. 대지전이 상승 억제, 그 다음에 접지의 목적에 의한 분류, 개통접지, 기기접지, 등전이 접지, 기능용 접지, 내 방지용 접지, 정전기 방지용 접지, 노이즈 방지용 접지, 통신용 컴퓨터실의 접지. 그냥 시설물은 그냥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필드 엔지니어링을 해보면은 그 변전소에 보면은 제어 설비들도 들어가 있어요. 제어 설비들도 들어가져 있는데, 이제 발전소가 이제 제어 설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면 판넬 접지들도 다 해요. 판넬, 도어, 그다음에 스테어, 펜스, 그냥 뭐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도 접지하고, 컨듀이트 접지하고, 하여간 접지는 그냥 막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해도 괜찮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장시간 좀 이제 그 16년 2회차 상과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36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물려서 잘 못 봐요. 제가 거의 지금 두 문제씩 매일 올리고 있는데, 두 문제 이상. 근데 문제를 두 문제 올려도 이제 쫓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 없는데, 이거 뭐 문제 많이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포기한다니까. 이거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두 문제씩 일단 그게 이게 그 블럭을 하나하나 이게 몇 개월 같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참고 이겨내시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지겹다고 또 손 놓으면은 이 전기는 절대 못합니다. 기능사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욕심 내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해진 루틴, 뭐 하루에 1시간씩 건반장이 올리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영상도 한번 봐보세요. 뭐 학원 강사들이 올리는 영상들도 많을 거고, 뭐 무료로 요즘 나눠주는 거 많잖아요. 근데 저는 포커스가 자격증 합격의 포커스보다는 실무와 그 자격증 공부를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페이크 뉴스라는 게 있잖아요. 페이크 뉴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상업적인 사항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상업적인 사항이 저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페이크 뉴스라는 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는 걸 가지고서 제 경험을, 교재를 찾고 규정을 보고 제 나름대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기 엔지니어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고생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가지고 있고, 제가 후배들도 되게 많이 데리고 있어 봤고, 지금은 이제 관리자로 있지만은 많이 있어 봤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제가 알려줘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적 자체가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제 입장을 봤을 적에, 제 경험을 봤을 적에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냥 욕심내지 말고요. 응축되는 시간을, 제 영상들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응축된 시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날림으로 공부해가지고 현장에서 말귀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적성이 안 맞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소화하고 저와 잘 쫓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방법도 생기고 이 응축된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기 뭐 1년이든 뭐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고 올라갈 적에 날림으로 공부한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들 그 접목시키는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책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발췌해 오기 때문에 산업기사나 기사 공부할 적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사 과정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강의는 다른 사람이랑 다릅니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